자, 책 소멸성 보겠습니다. 156페이지. 서비스는 행위나 수행이므로 서비스 자체를 저장할 수는 없다. 능력 이상의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고가 없기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은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비스에서는 서비스 능력에 맞도록 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짜 중요해요, 이거. 욕심내가지고 엄청 많이 받았는데, 나 진짜 이거 꼭 말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 아, 근데 제가 막 유튜버도 아니고 되게 그래서 이런 업체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본호동에 부엉이 돈가스가 생겼을 때였거든요. 그때 몇 년 전이에요. 부엉이 돈가스. 그때 부엉이 돈가스가 홍대점에 생겼는데 진짜 돈가스가 A4 용지만 하다고 해서 엄청 막 매스컴에도 나와서 와 안산에 그거 생긴대 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는 친구랑 먹으러 갔어요. 근데 뭐 여러분들도 직장에 다녀봐서 알겠지만 직장인들에게는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점심시간이 그때 조금 더 여유로웠어요. 우리 수업시간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이 1시간인데 거의 이제 2시간 정도 제가 시간이 있어서 이제 멀리까지 나가면서 그래서 부엉이 돈가스 먹자 이래가지고 부엉이 돈가스 간 거예요. 다행히 대기 시간이 없었어요. 들어갔죠. 자리에 앉으래요. 앉았어요. 돈가스를 주문했어요. 40분 동안 안 나왔어요. 40분. 이게 말이 되는지 여러분들도 이제 외식 업체에서 다 일을 해봐서 알겠지만 와 수업 시간 25분도 이렇게 지루한데 식당에 가서 25분을 기다렸다라는 거 진짜 와 너무 화가 나는데 너무 더 웃긴 건 뭐냐면 저보다 이게 저희가 딱 들어갈 때 이제 일행하고 이랬어요. 와 다행이다. 테이블이 있네. 대기를 안 해서 다행이다라고 테이블에 앉았잖아요. 근데 거의 다 만석이었거든요. 거의 다 만석이었는데 돈가스를 테이블의 5% 정도만 먹고 있었어요. 나머지 95%는 아직 돈가스가 안 나온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나는 95번째인 거야. 그래서 내가 40분을 그래서 처음에 주문을 한 사람한테 가서 죄송한데 식사 시간이 대략 얼마나 그러니까 대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직장인이라서 들어가 봐야 돼서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곧 나와요 라고 응대를 했어요 저한테. 차라리 만약에 죄송합니다. 저희 주방의 시스템에 뭔가 오류가 있어서 한 앞에 분들까지 식사 제공하고 나서 한 10분 정도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래 10분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죄송한데 제가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 뭐 점심시간이 이제 한정적이라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지금 떠나서 다른 데서라도 식사를 했을 거예요. 근데 주방도 오픈이어서 개판이고 서비스 하는 사람들도 잠시만요 라고 하고 말하고 갔어. 안 와. 그리고 내가 뭐 물어볼까봐 안 와. 가까이 안 와. 가서 주방 가까이 가서 물어봤어. 저 시간 너무 오래 걸려서요. 어느 정도 더 기다려야 될까요? 저 잠시만 기다리시면 나을 것 같아. 지금 잠시만이 40분이 지났는데 이놈들아 라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 지금 부엉이 돈가스가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아직도 해. 나는 그 이후로 다시는 안 가거든요. 다시 그때 나 아무것도 못 먹고 갔어. 삼각김밥 먹었나? 너무 배고파가지고 나를 배 골게 한 식당이어가지고 그 식당 다시 안 가는데 사람들이 인내심이 많아. 착해. 양을 많이 주면 끝까지 기다려주나 봐. 그래서 부엉이 돈가스 아직도 장사 잘 되고 그때는 막 오픈 초기여서 그랬는지 지금 아마 그것보단 빨리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나의 마음은 소멸됐어. 지금 서비스 같은 경우에 얘네가 다음번에 잘할게요가 잘 없어요. 네, 그래서 얘가 소멸성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PPT 같이 볼게요. 외식기업의 마케팅 전략, 고객 관리, 고객 대기 시간 관리. 여기 이제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겠다, 그쵸? 외식기업 수요 예측 불허 혹은 공급 탄력성의 부족으로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와, 이거는 진짜 주방 애들 진짜 내가 만약에 거기 책임자였다면 그 주방에 있는 녀석들 다 혼나. 아주 홍군형을 내야 돼. 점심시간이다 라고 한다면 근데 손님이 얼마나 올지 어떻게 알아요? 테이블을 깔았잖아요. 테이블을 그렇게 깔았으면 그거 테이블 다 깔렸을 거를 예상했었어야죠. 그렇다면 돈가스를 다 만들어서 다 이제 패킹을 해놨든지 주문을 해놔야지. 기름 온도 점심시간 12시 되기 전에 먼저 주문 들어오자마자 바로 튀길 수 있게 기름 온도 불을 올려놓고 다 테이블에 맞춰서 서브 메뉴들 딱딱딱 기본 10개는 만들어놓고 점심시간에 손님을 받아야지. 아무것도 안 해놓고 손님을 받아서 앉아서 40분이나 기다리게 하면 절대 안 되죠. 이게 바로 예측 불허 또는 공급 탄력성의 부족으로 공급과 수요에 불일치하자. 아주 그냥 좋은 예시였어요. 고객 대기 시간을 관리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전략이며 효과적인 대기 시간은 이윤 기회의 증대를 가져온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나 봐요. 다시는 안 가고 부엉이 돈가스 많이 줘도 안 가. 그냥 많이 주는 다른 데를 가겠어. 조금 덜 줘도 안 기다리는 데 가겠어. 그러니까 안 기다리고 빨리빨리 준다라는 거 굉장히 그 식당의 장기적인 고객을 유치하는 거예요. 자, 첫째, 할 일이 없으면 더 길게 느껴진다. 자, 그래서 할 일이 없으면 더 길게 느껴진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할 일을 줘야 돼요. 할 일을 어떻게 줄까? 할 일 어떻게 줄래요? 그래서 요새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웨이팅하는 그거 있죠. 웨이팅하는 그 라인에다가 모니터를 설치를 해가지고 뭐 유튜버들이 방문했던 그런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연예인들이 방문했던 영상이라든지 그런 걸 막 틀어준다. 그럼 그걸 보면은 조금 보다 보면은 뭐 시간이 좀 지나가니까. 둘째, 구매 전 대기가 구매 중 대기보다 더 길게 느껴진다. 그래서 이제 요거 서비스 중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잘한 데가 옛날에 아웃백이었어요. 아웃백. 근데 요새는 아웃백이 그냥 대기하라고만 해. 예전에는 아웃백을 가잖아요. 아웃백 가면은 웨이팅 할 때 뭐 줬어요. 뭐 줬는데? 그거 먹으러도 간다 그랬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아웃백에서 왜 옛날 사람이다. 그쵸? 아웃백에서 옛날에 웨이팅 할 때 커피를 줬던 건가? 아무튼 무슨 차를 줘요. 그러면 이제 차 마시면은 조금 그래도 기다리는 시간이 덜 앵글이야. 하지만 아무것도 안 주면 좀 앵글이야. 그래서 구매 전 대기가 구매 중 대기보다 더 길게 느껴진다고 무슨 얘기냐면 테이블에 앉아서 메뉴를 주문하고 나서 음식이 나올 때까지 그런 것보다 서서 밖에서 대기할 때 더 길게 느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은 최소한으로 할 수 있냐? 이제 좋은 방법은 뭐냐? 서버가 가서 주문할 거를 먼저 받는 거죠. 그러면 구매 전 대기라는 거가 구매 중 대기로 넘어와요. 난 벌써 주문을 했으니까. 그것도 마케팅 방법 중에 하나고요. 셋째, 불안감은 기다리는 시간을 더 길게 한다. 맞아. 그 부엉이 돈가스에서 나는 이 점심시간에 식사를 못하고 들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 때문에 그 40분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너무 지긋지긋한 40분이었습니다. 넷째, 불확실한 대기 시간은 더 길게 느끼겠다. 내가 바로 이거예요. 앞에 손님을 주고 나를 10분 정도를 기다리게 한다라고 하는 정확한 대기 시간을 줬다? 그럼 나는 기다렸을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말을 해주러 간 서버는 보이지도 않고 어디 도망갔어. 그냥 무서웠나 봐. 더 짜증나, 더 화나. 더 길게 느껴져. 다섯째, 원인을 모르는 대기 시간이 더 길게 느껴진다. 돈가스를 뭐 어떻게 해서 못 주는지. 그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있어요.
5째, 원인을 모르는 대기 시간이 더 길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 서버, 진짜 베테랑 서버였으면 어떻게 가냐? 아, 저 죄송한데 앞에 분들이 다 돈가스를 시키셨는데 돈가스가 지금 기름이 온도 때문에 나오는 시간이 약 10분 정도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죄송한데 저희가 오늘 돈가스 예상 시간이 너무 길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심시간이 정해지셨다고 하니까 오늘 오므라이스로 혹시 드셔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저희가 오늘은 오픈 이벤트로 특별하게 돈가스를 드시고 싶었지만 오므라이스로 변경하셔서 10% 디스카운트를 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변경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베스트. 대기 시간을 더 줄여주겠다고 하고 메뉴에 대한 변동 그러면 이제 선택권을 주고 뭐 이런 거 금액에 대한 디스카운트에 대한 예시를 준다. 굉장히 고객들이 화가 났다가도 이렇게 알겠어요 돈가스 그럼 다음에 먹고 오므라이스를 바꿔주세요가 될 수 있게끔 그리고 나중에 나가면서 그래도 10% 할인 받아서 참 좋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근데 이 정도 베테랑이 되려면 기본 서버는 10년 이상은 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당한 대기 시간은 공정한 대기 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진다. 치킨을 그래서 그 배달의 민족에서 카톡 오잖아요. 도착 예정 시간 항상 60분 주는 거 아세요? 절대 시간을 짧게 잡지 않아요. 60분에 맞춰놓고 그보다 일찍 갖다 주잖아. 그 예전에 치킨 배달하면 튀기는 시간이니까 한 3, 40분 만에 왔거든요. 근데 요새는 배달 민족 시키면 다 막 60분 준다? 근데 60분보다 일찍 와. 그래 맛있어. 근데 60분보다 더 늦게 64분이야. 그러면 원래 60분도 늦은 시간인데 64분이야? 이러면 더 화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배달의 민족 이런 거 누를 때는 가장 큰 시간 누르는 거. 그게 이제 6번째 해당하는 내용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7째, 더 가치로운 서비스에 고객들은 더 오래 기다릴 것이다. 이게 가치로운 서비스가 뭐냐면 내가 이만큼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냐 없냐 그거는 음식에 대한 맛도 마시고 공간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이제 서비스에 대한 질 이런 것까지도 다 만족 그래 여기서 이 정도 기다려도 먹을만해. 예전에 생생정보통에서 고객들한테 물어봤잖아요. 그거 여기 대기 시간이 몇 분 정도 돼도 기다릴 겁니까? 이런 거 그것도 역시 중요하죠. 8째, 혼자 대기 시간은 단체 대기 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진다고. 맞지? 수다 떨다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제주도 막 수다 떨면 여기 환승이 벌써 다 왔어? 막 이렇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니까. 자, 다시 책 돌아와서 156페이지. 노동 집약성 서비스는 자동화가 힘들고 인적 자원에 의존한 경우가 많아 노동 집약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인적 구성 요소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인건 비율이 높은 특성을 갖는다. 이건 외식 시장의 특징이죠. 소비자의 참여. 소비자의 생산 과정에는 반드시 소비자가 참여하게 된다. 이는 서비스 수행이 물적 시설, 정신적 혹은 신체적 노동이 결합되어 산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리뷰. 한마디로 리뷰. 자, 넘어가서 메뉴 마케팅의 유형 보겠습니다. 마케팅 중요성을 외식 산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여겨지고 있다.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고 소비자들의 기호가 다양해지면서 유행이 급속하게 변하는 시대를 맞아 외식 산업도 변화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 음식 장사는 망하지 않는다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통하던 외식업도 외식 인구의 증가를 앞지르는 업소의 증가로 업소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더 이상 설득력이 없는 옛말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제 외식업계는 고객이 바라는 바의 욕구를 먼저 파악하여 그것에 맞는 상품을 제공하지 않으면 생존하기 힘든 경제산업 사회로 변화되었다. 외식 마케팅의 범주는 메뉴의 콘셉트 동그라미, 가격 결정 동그라미,
프로모션 동그라미, 기획 동그라미, 광고 동그라미, 홍보 동그라미. 매우 광범위하여 이는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라 볼 수 있다. 성공적 마케팅 활동은 수치상의 매출 상승과 고객수 증가만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외식 마케팅의 유형을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다. 1990년대 이후에는요, 외식업체는 블루오션이었어요. 특히 커피 시장은 진짜 블루오션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카페 창업 10개 하면은 3개 살아나고 7개 죽는다 그래요. 치킨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옛날처럼 그렇게 블루오션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그리고 요새 되게 유행 엄청 빨리 지나가잖아요. 요새 유행하는 음식 뭐예요? 지나간 거 얘기해보자면 흑당 버블티, 그것도 되게 유행이었죠. 요새 뭐 유행하지? 뭐 유행해? 모르겠다. 유행하는 거. 유행하는 음식 있나? 모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유행하는, 그거 예전에 그거 있었잖아. 대만 티란, 뭐였지? 대만에서 나온 거 엄청 큰 그 빵, 케이크? 그거 엄청난 매장 생겼다가 다 죽고. 대만 카스테라, 맞아. 대만 카스테라 엄청 매장 생겼다 죽고. 그 전에 또 너무 옛날 사람이지만 벌집 아이스크림도 엄청 유행이었다가 또 다 문 닫고. 근데 그거는 거의 무슨 프로그램 하나가 다 엄청 그래가지고. 그렇죠. 여튼 그렇게 유행을 하는 업체들은 조금 되게 위험해요. 그거는 내가 그거를 막 앞서서 보는 그런 게 있어. 그래도 이제 외식업체는 유행이 한 2년? 요새 2년 정도 한다고요. 그래서 그거 아는지 모르겠지만 파리바게트 매장 2년인가 5년마다 한번 바꾸는 거 알아요? 되게 왜 저런 일명 돈질환이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런 트렌드적인 것들의 변동사항을 적용하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뚜레쥬랑 뭐 파리바게트 매장들이 되게 촌스러워 보이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다음 넘어갑시다. 타겟 아니야? 타겟 마케팅. 과거 기업들은 불특정 다수들을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벌였지만 시대 흐름과 더불어 이러한 마케팅을 더 이상 성화할 수가 없게 되었다. 각 기업의 고객 성향을 파악하여 좀 더 구체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대에 돌입한 지 이미 오래전이다. 외식 산업에 있어서도 이러한 타깃 마케팅이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하나의 마케팅 유형으로 자리 잡았다고 보여진다. 어린이는 물론 가족 집단, 청소년 집단 등 특정 고객층을 겨냥한 틈새 상품의 개발이 활발하다. 특히 외식 산업에 있어서 여성 고객 중요하죠. 신세대? 여러분들 신세대인가요? N세대인가? N세대야 요새? 미니얼 여러분들의 세대의 사람들을 좀 그 단어가 밀레니얼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무서운 집단입니다. 내가 무서운 집단이라고 생각해서 진짜 3년 전부터 엄청 책을 많이 읽어요. 여러분들이 이해해 보려고. 나 때는 말이야 이거를 못하게 해놨어. 그런 사람들이 밀레니얼이거든요. 밀레니얼 잠깐 지금 뭐 세대에 대한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트렌드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밀레니얼이 2000년이었거든요. 우리 사실 나 때는
그때 2000년이 오면은 공상과학처럼 막 자동차 하늘로 다니고 막 이런다고 막 얘기했었었는데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책들이 있어요. 90년생이 온다. 뭐 밀레니얼과 함께 일하기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읽어보면 내용은 그거예요. 여태까지 기존의 사고 방식들을 그들에게 적용하지 말아라. 왜?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장 좋은 그게 좋은 거게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꼰대들이 많이 한다는 얘긴데 근데 밀레니얼들이 얘기하죠. 고생은 안 하는 게 최고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너는 아파라. 뭐 이런 이런 그런 말장난들을 하는 세대가 밀레니얼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기존 세대들이 했던 그런 안 좋은 악행들을 더 이상 유지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공표하고 선대들이 이야기하는 그 잔소리들을 꼰대라는 그런 명칭들을 사용하면서 거부를 하기 시작하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런 소비 집단들은 특징이 뭐냐면 유행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사실 유행이 있었는데 유행이 아예 없지 않아. 근데 유행이 되게 다 따라가지 않고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라고 하는 소수의 성향들도 반영한 유행이라는 거죠. 그게 가장 많이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트렌드적인 게 뭐냐? 뉴트로예요, 뉴트로. 나는 그냥 옛날 게 좋아요. 레트로가 좋아요. 이래서 만들어진 유행의 트렌드가 뉴트로라는 거. 이런 것들도 다 트렌드에 대한 소비 집단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성 고객에 대한 거 책에서 잠깐 나왔는데 외식업체를 주로 이제 구매를 하는 사람들. 구매는 솔직히 남자들이 더 많이 사주지 않나? 그러니까 어쨌든 선택권이 있는 사람들은 여자잖아요. 우리 엄마랑 아빠랑 있어도 아빠가 먹고 싶은 것보다 엄마가 먹고 싶은 거 주로 먹으러 가는 것 같은데 데이트를 해도 남자가 돈을 내도 여자친구가 먹으러 가고 싶고 결론적으로 먹으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을 잘 해야 돼. 여성들이 선택권이 있어.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여성 고객들을 위해 마련하는 요리 교실이나 테이블 세팅, 와인 강좌 등은 업소의 이미지와 함께 새로운 여성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삼성이나 LG에서 이거 끊임없이 해요. 삼성이나 LG가 괜히 하겠습니까? 가전제품 남자 여자 같이 쓰잖아요. 그쵸? 같이 써도 누가 선택해서 살까요? 여성이 선택해서 산다니까요. 그럼 여성들한테 먹히는 그런 마케팅을 하는 게 삼성 LG. 자, 또한 키즈 메뉴 개발과 놀이방 설치 등을 통해 어린이 고객들은 물론 가족 고객들의 외식 횟수를 늘리는 반면 어린이들이 미래의 주요 고객임을 감안할 때 어린이를 타겟으로 한 마케팅은 장기적인 전략으로 점쳐질 수 있다. 근데 어린이들을 마케팅을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책이 맞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조금 틀렸어요. 왜냐? 어린이를 타겟팅을 해서 주로 누굴 편하게 해주냐? 즉 여성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감자탕집에 놀이방을 넣어주면 누가 편해? 엄마가 밥을 먹을 수 있다. 그러면 감자탕집으로 가자라고 누가 선택해? 엄마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다라는 거. 자, 가격 마케팅인데 가격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앞서 얘기한 거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제 158페이지 넘어가서 자, 박리담회를 할 거냐 아니면 어떤 고급 마케팅을 할 거냐 이거를 선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줄만 칠게요. 자, 원재료 및 물류 비용, 구입 원가, 운영 비용 등을 조절 요거를 어느 정도 잘할 수 있느냐라는 거고요. 자, 연계 마케팅 헬스장에서 되게 많이 하잖아요. 막 이거 같은 경우는 비용 절감과 동시에 이제 시너지 효과인데요. 이제 어쨌든 타겟층이 공통적으로 존재해야지만 이 과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인터넷 마케팅은 킵합시다. 뭐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고. 쿠폰 마케팅 커피 10잔 마시면 한 잔 더 주는 거. 그래서 얘네들 그리고 포인트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고정 고객 확보예요. 고정 고객 확보를 시행한다라는 거 첫 번째 주치고.
맞춤 마케팅 전략은 타겟층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뭐를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뭐 이번 주에 공부한 내용들 제가 동그라미 별표 친 거 이론적인 내용들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